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은 제때 들어오는데 월말만 되면 어김없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이상하게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자꾸만 생기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고 안 아프던 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고 경조사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드는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어디론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내가 씀씀이가 해퍼서 그래 혹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이 돈의 자리를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살아있는 기운, 즉 에너지입니다.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아무렇게나 구석에 앉히고 차 한 잔 내어주지 않고 먼지 쌓인 곳에 방치한다면 그 손님이 과연 우리 집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할까요? 아마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황금 자리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북쪽에 숨겨진 부의 자리. 두 번째는 현관의 재물을 끌어당기는 비밀. 세 번째는 침실에서 돈이 쉬는 공간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500원 동전 2개로 현관문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은 단 30초 만에 실천할 수 있는데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비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놓치는 순간 여러분 집에 들어올 재물의 기운도 함께 놓치게 되실 겁니다. 지갑 속에서 영수증과 뒤섞여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 책상 서랍 안에서 동전들과 뒤엉켜 아무렇게나 던져진 돈, 심지어 주방 식탁 위에 음식물과 함께 놓여있는 돈. 이것은 단순히 보관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기운을 흩어버리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돈의 에너지는 안정되고 깨끗하고 존중받는 공간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게 차갑고 지저분하며 불안정한 공간만을 내어준다면 돈의 기운은 우리 곁에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더 좋은 주인을 찾아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라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과연 돈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아늑한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돈의 자리, 현금을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이 붙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풍수 사례와 오행의 원리에 기반한 기운의 흐름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의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돈은 서쪽에서 들어와 북쪽에 모이고 북동쪽에서 불어난다. 서쪽은 금의 기운, 돈이 들어오는 방향 북쪽은 수의 기운, 돈이 머무르는 자리, 북동쪽은 그 재물이 불어나는 확장의 기운을 품고 있죠. 이 단순한 원리가 집 안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금전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쪽을 막으면 돈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고 북쪽이 어지러우면 이미 들어온 돈이 흩어집니다. 북동쪽의 에너지가 약하면 쌓인 재물이 불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멈춰버려요. 이건 단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쪽과 북쪽, 북동쪽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돈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머무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돈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현금을 두면 재물운이 쌓이는 집 안의 황금 좌표. 그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 첫 번째 주제. 북쪽 금고 또는 어두운 서랍 속 숨겨진 부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집 안에서 재물이 머무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북쪽 풍수에서 말하는 수의 기운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물이란 흘러가기도 하지만 머물면 생명을 키우는 근원이 됩니다. 돈 역시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재물운의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 가정을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의 북쪽은 어떤 상태인가? 놀랍게도 돈이 새는 집일수록 북쪽 구역이 지저분하거나 창문이 열려 있거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재물이 잠들어야 할 자리에 소음과 혼돈이 뒤섞인 모습이었죠. 북쪽은 조용해야 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돈의 기운이 깨어나고 흩어집니다. 반대로 어둡고 정리된 공간은 돈이 안정을 느끼고 머무는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현금을 가장 어두운 서랍 속에 두세요. 그것이 북쪽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침실 북쪽 벽면에 있는 붙박이장 안쪽 서랍, 혹은 북쪽 방향에 위치한 금고. 이곳은 재물이 머무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금고가 있다면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게 시선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지폐의 머리가 한쪽 방향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그 작은 질서가 곧 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풍수적 장치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고나 서랍 안이 지저분하면 돈이 금세 떠납니다. 돈은 기운이 안정된 곳에만 머물기 때문이죠. 북쪽 서랍이나 금고 안을 청소하고 습기나 먼지를 없애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재물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정기적으로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돈의 흐름이 맑아지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수입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재물운에 관심이 높으신 분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응원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감방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자리, 재물이 고이는 곳. 그래서 북쪽은 항상 고요, 어둠, 정리,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금고가 없다면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침실의 옷장 안쪽 깊은 칸 또는 드레스룸 북쪽 벽면의 수납장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안전한 공간이 좋습니다. 또 하나, 현금을 둘 때는 반드시 붉은 천이나 봉투에 싸두세요. 붉은색은 화의 기운으로 물과 상생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돈의 순환이 멈추지 않고 불안한 에너지가 안정되며 실제로 재물운이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현금을 아무렇게나 넣지 마세요. 지폐의 순서, 방향, 감싸는 재료까지 모두 돈이 느끼는 존중의 형태입니다. 돈은 존중받는 공간에서만 머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번 예기치 못한 지출로 통장 잔액이 비어 있었어요. 북쪽 벽에 작은 금고가 있었지만 아이들의 장난감과 잡지, 오래된 영수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꺼내고 금고를 깨끗이 닦은 뒤 붉은 천에 현금을 감싸서 다시 넣도록 했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나 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거래처에서 미뤄졌던 대금이 다 들어왔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서 머물지 못하던 돈이 다시 돌아온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 겁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재물운 상승의 모든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금고나 서랍에는 동전은 넣지 마세요. 동전은 움직임이 많고 금의 기운이 강해서 정적인 수의 자리에서는 충돌이 납니다. 지폐만 두는 것이 좋고 동전은 따로 현관 쪽으로 옮겨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자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안정되고 예기치 않은 지출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집 북쪽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이 어수선하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서랍 한 칸을
돈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물운은 머무르기 시작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어서 본론 두 번째 주제. 현관의 동전 저금통, 재물을 끌어당기는 문지방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어떤 운을 만나든 그 기운은 반드시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현관을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운의 관문, 그 중에서도 재물이 드나드는 첫 번째 심사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공간을 놓치고 살아요. 신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택배 상자나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고, 신발장은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현관은 마치 문지방에서 손님을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혼탁한 냄새와 어수선한 물건들이 막아서 버립니다. 이때 재물의 기운은 이 집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돈은 질서와 맑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관이 정돈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전 저금통이라는 풍수 장치를 더하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 문지방을 넘어 집 안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이 동전 저금통은 단순히 동전을 모으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금의 기운을 상징하고 재물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관이라는 위치는 외부의 기운 입구이기 때문에 그곳에 금전의 상징을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금의 기운이 머무를 이유가 생깁니다.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자리는 현관문을 기준으로 왼쪽 코너입니다.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의 자리, 기운이 상승하는 방향이죠. 이곳에 금속 재질이나 도자기, 재질의 저금통을 두면 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만약 공간이 좁다면 신발장 위나 콘솔 테이블 위도 좋습니다. 단, 시야에 딱 들어오되 복잡하지 않게 배치해야 합니다. 저금통 옆에 파키라나 스투키처럼 재물은 식물을 함께 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500원 동전 2개를 현관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작은 종이 테이프로 학이 그려진 앞면이 보이도록 위아래로 나란히 붙이세요. 학은 오래 머무는 기운, 상승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500원은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한 화폐 단위예요. 이 2개를 문에 붙여두면 문이 열릴 때마다 재물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종이로 살짝 가려두면 더 좋습니다. 이건 풍수적으로 은폐된 부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관에는 절대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통, 고장난 신발, 젖은 우산, 어두운 조명. 이 4가지는 재물을 내보내는 사신의 상징입니다. 현관을 지저분하게 유지하면 돈의 기운이 들어오다 말고 다시 나가버립니다. 항상 깨끗하게, 밝게, 향기 좋게 유지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현관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이건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통로를 여는 의식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현관의 조명이에요. 재물이 들어오는 문은 어둡지 않아야 합니다. 조명이 너무 약하면 금전운이 문턱에서 주저앉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전구를 사용해 밝고 포근한 느낌을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거울을 둔다면 반드시 왼쪽 벽면에 두세요. 왼쪽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정면에 거울을 두면 들어오는 복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가버리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제가 한 고객에게 현관 풍수를 조정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은 현관이 어둡고 좁았으며 현관문 정면에는 큰 거울이 있었어요. 저는 거울을 왼쪽으로 옮기고 신발장을 정리하고 금빛 돼지 저금통을 현관 콘솔 위에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에 500원 2개를 붙이게 했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분은 신기하게도 가게에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의 운도 함께 바뀌기 때문이죠.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매일 집을 드나드는 문. 그 문이 밝고 정돈되어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도 돈의 기운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현관의 한쪽에 동전 저금통 하나를 두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어서 본론 세 번째 주제. 침실의 서쪽 북쪽 어두운 서랍 속. 지갑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의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곳을 단순히 휴식의 장소로만 보지 않습니다. 침실은 재물이 쉬어가는 방, 다시 말해 돈이 머무는 마지막 쉼터로 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돈에는 사람의 마음, 사용자의 에너지가 깃듭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돈이 기운이 쉬는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서쪽 또는 북쪽의 어두운 서랍 속입니다. 침실의 서쪽은 금의 방향,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을 끌어들이는 자리입니다. 북쪽은 수의 방향, 재물이 고이는 자리입니다. 이 두 방향의 교차 지점, 즉 침실의 서쪽에서 북쪽 사이 구역은 돈이 들어오고 머무르는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작용하는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에요.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을 돈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갑을 아무렇게나 다룹니다. 책상 위, 거실 탁자, 주방, 혹은 침대 머리맡에 던져놓는 경우가 많죠. 이건 돈의 입장에서 보면 집 문을 열어두고 불 켜놓은 채 밖으로 나간 꼴이에요. 그런 곳에 두면 돈의 기운이 쉬지 못하고 계속 떠돌게 됩니다. 결국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갑은 어둡고 조용한 곳에 쉬게 하라. 빛이 닿지 않는 서랍 속, 특히 침실의 서쪽 협탁 서랍이나 옷장 안쪽 깊은 칸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면서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있었네 하고 깨닫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이곳은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고 조용하고 안정된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돈은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지갑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정돈하세요. 영수증, 오래된 명함, 사용하지 않는 카드, 쿠폰은 전부 빼세요. 이런 물건들은 죽은 기운, 즉 돈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지폐는 인물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돈이 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아래에 머무는 기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서쪽 또는 북쪽 서랍 속에 조용히 넣어두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매번 월급날만 되면 돈이 금세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지갑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조명이 강하게 비추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서쪽 협탁의 두 번째 서랍 속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충동 구매가 줄고 한 달이 지나자 잔액이 남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돈이 편히 머물 공간을 만들어주면 우리의 마음과 소비 습관까지 함께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실제 사례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풍수 사례와 재물운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갑을 넣어둔 서랍 속에는 향이 은은한 삼나무 조각이나 베이지색 천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나무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금진과 수의 기운 사이에서 균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재물이 단순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불어나는 구조로 바뀌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 지갑의 색입니다. 재물을 불리고 싶다면 노란색이나 금색 계열의 지갑을, 돈을 안정적으로 모으고 싶다면 갈색, 베이지색, 검은색 계열의 지갑을 사용하세요. 특히 금색 지갑은 돈이 잘 들어오지만 나가는 속도도 빠르니 단기적인 수입이 필요한 시기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황토색, 브라운 계열이 안정적입니다. 지갑이 손상되거나 낡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교체하세요. 풍수에서 찢어진 지갑은 금전운이 새는 통로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밖에 두지 마세요. 밝은 조명 아래, 탁자 위, 가방 속에 방치하는 것은 모두 돈의 기운을 흩뜨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정해둔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 행위 자체가 이곳이 돈의 집이다라고 선언하는 의식이 됩니다. 돈은 존중받을 때 머물고 무시당할 때 떠납니다. 당신의 지갑이 쉬는 공간이 곧 당신의 재물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침실의 서쪽이나 북쪽 방향을 향한 어두운 서랍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재물운이 머무는 자리, 돈이 다시 돌아오고 늘어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돈이 머무는 집, 운이 도는 삶으로 바뀌는 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돈이 머무는 집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요. 서쪽에서 들어오고, 북쪽에 모이고, 북동쪽에서 불어난다. 풍수는 이 단순한 문장을 현실의 공간으로 옮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금 한 묶음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은 단지 종이도 숫자도 아닙니다. 돈은 기운이에요. 기운은 방향을 알고 자리를 기억하며 그 자리가 편해야 머무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북쪽의 어두운 서랍을 정리하고 현관에 동전 저금통을 두고 침실의 서쪽 서랍 속에 지갑을 놓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머물러도 괜찮아. 풍수는 결국 존중의 철학입니다. 돈을 존중하는 법, 공간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 돈은 불안한 마음을 싫어합니다. 조급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욕심의 흔들림 속에서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돈을 다루는 태도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단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한 작은 정리 하나가 그 태도의 시작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풍수를 공부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운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 두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현금이 쉬는 곳, 지갑이 머무는 서랍, 동전이 반짝이는 현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현관은 깨끗한가요? 북쪽 서랍은 정리되어 있나요? 침실의 지갑은 조용히 쉬고 있나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바꾸는 순간, 그 집은 돈이 머무는 집으로 바뀝니다. 지출이 줄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안정된 마음이 결국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상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풍수 팁이 아닙니다. 기운의 설계도입니다. 서쪽의 문을 열고 북쪽의 방을 정돈하며 북동의 기운을 살리는 것.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행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된 증거입니다. 돈의 기운은 이 식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공간이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집 곳곳에 숨어 있는 운의 좌표를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분명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돈이 내 곁에 머물고 있다. 감사합니다.